국내 수급 사정이 좋지 못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려났죠.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흐르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균입니다. 네, 양 시장 모두 6거래일째 약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970선 초반까지 밀려났던 게 꽤 위기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2% 넘게 밀리면서 530선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전일장 간단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일 이제 미국 지표가 이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 호조로 글로벌 증시는 모두 다 신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그 매물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지수는 이제 198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그 수급 공백 악화 속에서 또 이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 E&M 등 코스닥 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500선을 위협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강세 속에 한 달 만에 환율은 1,070원으로 복귀를 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주요 아시아 증시는 모두 강보합세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 전자,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운수장비, 의약, 운수창고 업종이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오늘도 이런 매물 출회가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거의 지금 약간 다른 그런 이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어저께 같은 경우 거래소 거래 대금이 3조 원대 초반대로 거의 9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제 본격화되었던 9월 초부터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누적 매수 금액이 14조 그리고 기관의 매도 금액이 8조 정도인 상황에서 최근 5일 동안 그 일평균 그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수준의 매도세로 현재 이 정도 가지고 외국인 이탈로 보긴 아직 시기상조인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시점을 따져봤을 때는 현재 한국의 이제 14일, 이것은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15일 미국에서 잔해되는 청문회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강한 수급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살짝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은 글로벌 증시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그리고 경기와의 그 줄다리기에 따른 지수 변동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 모두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요.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주 후반 지수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업종군 내에서 오늘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업종들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제 시장이 많이 밀려난 만큼 오늘 좀 저가 매수해서 손실 만회해볼까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전략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최근 한 5일 동안 계속해서 그 시장이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막판에 그 하락폭 거의 투매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도주만 놓고,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의 주도주, 기존 주도주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 기존 주도 업종군의 저가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조선 업종,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들 수가 있고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이 업종 대표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종 대표주 중심의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그 종목보다는 어떤 시장, 한국의 시장을 집중적으로 9월부터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쪽 종목들은 추세가 죽지 않은 상황이고 저가 매수 전력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보다는 좀 더 부담이 덜한 거를 이제 택하고 싶다라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사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것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렇고 과연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CJ E&M과 락앤락 등 몇 개 종목들 때문에 이제 매도를 부른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일 이제 코스닥 급락이 연말을 앞두고 경기 그 민감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교체 수요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형주 접근 전략은 이제 코스닥 내에 이제 섣불리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시총 상위주들의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접근을 하시되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낙폭 과대주보다는 그래도 추세가 그 여태까지 이제 좀 보여줬었던 살아있었던 기존 주도 업종군 내에서 종목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들은 이제 서울반도체, 그리고 메디톡스, 원익 IPS, 비옥스, 아이센스, 바이로메드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전약 후강에 초점을 맞추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도 업종 쪽으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 중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최근이었습니다.